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고, 방금 밖에 말한 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고요. 넓이는 4분의 루트 3A제곱인데, 우리가 정사각형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좀 편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그냥 준다. 항상 중학교는 알고 있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약간 살짝 논외.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또 뭐 하지?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되면 2분의 1 양변 사인 낀각이 떠올라야지. 기억나? 아니요. 뭐시라? 중3 때 뭐 있어? 어떠한 삼각형이 있는데 양변 했었던 거. 낀각 주면 2분의 1 양변 사인 낀각, 2분의 1 AB 사인 낀각, 긴각 안 나. 즉 그렇게 낀각을 주면 삼각함수를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지. 근데 물론 각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낀각 됐을 때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즉 뭘 줬냐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은 밑변 높이야. 밑변 높이라는 건 수직 관계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낀각은 말 그대로 낀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정사각형과 2번과 3번은 비슷한 내용인 거야. 2번, 3번은 메인이 아니야. 그럼 메인 라인에서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 세 점 줄 때, 세 개의 점을 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가 지금 하고 있는 메인 4번인 거고,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세 개의 점을 줄 때 내가 세 가지 방식으로 삼각형을 넓이를 찾을 거거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이제 내심 줄 때랑 외심 줄 때가 있어요. 외심 공식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할 거고요. 고2 가면 다시 등장합니다. 그걸로 해도 돼요. 그 다음 내심은 중2네요. 내심 줄 때 기억나? 내심 줄 때 삼각형의 세변 다 더하고. 기억나? 원의 반지름 곱하고 2분의 1. 세 변의 길이와 내심을 줄 때 삼각형의 넓이 공식 기억납니까? 안 나? 변 다 더하고 반지름 곱하고 2분의 1. 네 저번의 반지름은 A, 세 배의 길이를 ABC라고 하면 2분의 1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기억나? 여기 있었죠? 우리가 모의고사 가면 기하 파트랑 모의고사 섞이면 내심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내심을 넓이를 풀기도 하고 길이도 풀기 하는데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겠죠? 지금 할 건 요 세 개지만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변의 길이 줄 때, 세 변의 길이를 주면 이건 정확히 말하면 1학년 1학기 내용이지만 헤론의 공식이라고 들어봤나요? 해고요. 헤론 론. 못 들어봤어? 예. 혹은 세암 줄 때 내가 뭐 할 거냐면 사선 공식 혹은 신발끈 공식 할 거거든. 들어봤네? 못 들어봤네? 즉 지금 결국은 공식이 헤론의 공식과 사선 공식인데,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 좀 어려운 책을 쓰면 등장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때 필요하냐? 특정 파트에 대해서 외우면 좀 간단할 때가 있어. 그래서 설명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넓이가 나오면 뭘 정리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사용할 건지는 다음과 같다라는 거고, 이제 메인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풀겠습니다. 세 점을 줄 때, 세 좌표를 줄 때 삼각형 넓이 공식입니다. 다음 문제를 푸는 게 방법이 세 가지쯤 있는데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거거든. 얘가 서술형입니다. 좌평면 위에 세 개 점을 주고서 다음 친구의 넓이가 뭐예요? 물어본다면 다음 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방금 푼 우리가 문제랑 문제 풀이가 좀 흡사하거든. 우리가 좌평면 위에 세 개 점이 있어. 그러면 A, B, B, C, A, C 중 아무나 하나를 밑변을 잡아. 얘는 A, B를 내가 밑변을 생각할게.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밑변이 AB의 길이를 내가 밑변을 채택했어.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기억나요? 이렇게 밑변의 길이를 내가 AB라고 하면 AB의 밑변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사각형 넓이는 첫 번째는 2분의 곱하기 밑변 높이거든. 그러면 얘를 높이를 생각할 거야. 즉 원점에서 AB를 밑변 한다면 밑변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때린다면 이 길이가 결국은 우리가 높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뭔데? AB 직선 AB를 찾아서 원점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때리면 높이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직선 AB를 찾아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근데 또 직선 AB를 찾고 싶은데 결국은 두 점 줄 때 직선 찾으라는 거거든. 그러면 항상 직방은 주인공이 뭐라고? 내가 직선 AB를 찾아야 돼. 그러면 두 개의 점을 알 때 직선 AB를 찾아야 되니까 항상 직방은 뭘 요구한다고? 한 점 길이를 요구한다. 항상 한 점 기울기다. 이렇게 정형화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 점은 아무거나 해. 3호, 6이 아무거나 3호 합니다. 그럼 뭐만 찾으면 되면 길이를 찾으면 돼요. 그럼 두 개의 점을 쓸 때 직사방정식의 기울기 공식은 외우고 있나요? 그럼 직사방정식 공식 한 점 기울기를 줬을 때 직방 공식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x1, y1 기울기가 m인 직방은 뭡니까? 그러면 y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y 능꼴로 썼을 때 x 앞에 있는 친구가 기울기, 그 다음에 x, x1, y, y1 집어넣으면 다음 방정식 성립하기 때문에 다음 친구는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이 원인 직방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 점 기울기를 찾았기 때문에 직선 AB의 방정식은 y는 공식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우리가 중학생 마냥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더하기 b 대입하면 b가 나오지, 이딴 식으로 풀면 안 된다고. 이건 중학교 내용인데 중학교처럼 찾지 않습니다. 중학교는 딱 거기서 멈추는 거고, 고등학생은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 거꾸로 가는 걸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항상 나랑 똑같이 표현하도록 하고요. 전개하면 직선 AB는 y-x 플러스 8이네요. 찾았죠? 그럼 이제 높이 D는 뭐하면 돼? D는 0,0에서 다음 AB까지의 거리를 높이로 놨으니까 0,0에서 넘겨왔으면 x 더하기 y 빼기 8은 0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뭐다? 높이다. 그럼 D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루트 2분의 빵빵 루트 2의 8이니까 얼마야 이거? 루트 2 루트 2 하면 4루트 2라고 찾았다. 즉 높이가 4루트 2구만. 그러면 같이 하지. 높이 알고 뭐하라? 밑변 아니까 내가 찾고 싶은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러면 지우면 12. 지우? 얘는 언제 쓰는 거야? 얘는 서술형 때 쓰는 거고요. 서술형에서 똑같이 걸어 많이 시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얘를 기반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얘는 100% 가져가야 돼. 풀2 간다. 풀2는 중딩 방식입니다. 풀2. 중딩 어떻게 할 거냐? 중딩 이렇게 해요. 다음 넓이를 구하고 싶다. 중딩은 이상한 모양의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려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잘라서 문제를 풀던가 전체에서 빼야 돼. 즉 이상한 모양이라는 건 밑변과 높이를 정확히 모르는 삼각형 넓이를 중앙에서 어떻게 찾았냐면 자르던가 전체에서 뺐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에 막아놓고 가로선으로 아래 막아놔. 이렇게 막아버리면 여기는 얼마야? 6. 여기는 얼마야? 이거 5니까 5야? 그러면 전체 사각형 넓이가 얼마야? 30입니다. 그죠? 1번 넓이 얼마야? 1번 넓이는 얘 6. 5. 얘가 2야? 왜 5야? 이 넓이 얼마야? 이 넓이 6, 2니까 6이야? 2번 넓이는 전체가 5인데 여기 2니까 3.
6인데 여기가 3이니까 3, 3. 그럼 2분의 9. 맞아요? 예. 3번 넓이는 뭐야? 3. 2의 15야?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중딩 방식입니다. 중딩 방식. 이해됩니까? 중딩 방식은 계산식 X일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음처럼 문제를 풀 건데 결국은 중딩 방식은 이상한 삼각형의 넓이 찾기 위해서 전체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넓이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넓이 빼서 구한다. 혹은 잘라서 구하는데 얘는 자른 게 안 이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빼서 구한다라는 거. 이게 중 학생들이 이렇게 구하죠. 이해됩니까? 중딩 방식을 또 쓰고 싶은데 굉장히 여같게 3번을 보면은 어때? 좌표가 지 맘대로 있거든? 지금 A가 5, 3이야. 그죠? A가 5, 3. B가 뭐야? B가 2, 6. B가 2, 6. 대충 찍어. 그죠? C가 1, 1이야. 맞아? 어디가 안 맞아? 보는 거죠. 뭐시라? 보면 지금 삼각형이 똑같이 떠있는데 이거를 내가 중딩 방식, 즉 프리2는 언제 쓰냐면 계산식밖에 안 써요. 근데 아까 바로 전 문제는 어땠어? 굉장히 행복하게도 한 점이 원점이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어때? 한 점이 원점이 아니에요. 힘이 안 좋거든? 그럼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 세 개의 점 중 하나를 원점으로 바꿔버리자. 그래서 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다음 삼각형을 평행이동을 통해서 한 점이 원점이 되면 걔네 좀 빨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삼각형을 통째로 옮겨버려요. 세 개의 점 중 하나가 원점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제일 가까운 C를 원점으로 옮겨버리면 C가 원점을 가면 어떻게 움직인 거야? 밑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왼쪽 한 칸 된 거야? 그럼 C를 내가 옮겼어. 빵빵으로. 그러면 마찬가지 모든 점이 같이 움직이면 된단 말이야. 다음 삼각형을 실제로 평행이동 안 배웠지만 평행이동 안 되어 쓰는 건데 모든 점을 밑으로 한 칸, 왼쪽 한 칸 내리는 거야. 그럼 A는 뭐가 돼? 4분마이. A는 1 빠지고 1 빠지고 B도 마찬가지 1 빠지고 1 빠졌죠? 그럼 이렇게 새롭게 생긴 파란색 넓이를 찾고 싶지만 빨간색 넓이를 찾아도 넓이가 달라. 똑같아? 똑같아요. 평행이동을 하면 넓이는 안 바뀌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대신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풀면 어렵다면 걔를 평행이동해서 세 개의 점 중 하나를 원점으로 바꾸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계산을 줄일 수 있다. 아이디어입니다.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아이디어인데 나중에 고3가 쓰입니다. 오케이? 예. 신발끈 공식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학교 내용이에요. 우리가 외적이라는 공식이거든. 그럼 정확하게는 언제 쓰는 거냐면 나중에 고3 돼서 공간 좌표에서 세계점을 줄 때 공간에서의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치면 걔네 굉장히 썩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걸 3D로 업그레이드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프리1 했잖아, 서술형. 걔의 3D 버전을 해야 돼. 그럼 그게 비슷한 말이야. 근데 걔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외적을 사용해서 계산한 건데 외적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산만 띄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떠한 서로 다른 세점이 있으면 넓이를 구하서로 치면 넓이 공식이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절대값 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외적 기호인데 2분의 1 곱하기 3개의 전좌표를 새로 써요. 1, 1, 2, 2, 3, 3.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맨 처음 쓴 걸 한번 더 써야 돼요. 이렇게. 사각 공식은 그냥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은 정확하게 외우고 써야 돼요. 3개의 점을 줬을 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좌표를 새로 써. 1, 1, 2, 2, 3, 3 마지막에 맨 처음 쓴 걸 한번 더 써야 됩니다. 그러면 외적 기호인데 실제로 계산 어떻게 하냐? 가로 대각선 다 곱해서 더해요. 그러면 1, 2 플러스 2, 3 플러스 3 1. 나 간섭다. 여기 왜래 이거 x지?
x죠. 그 다음에 뭐해? 빼! 가로 대각선 빼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대각선에서 왼쪽으로 가는 대각선 빼면 돼요. 마찬가지 2, 1 플러스 3, 2 플러스 1, 3 그 다음에 절대값이야. 즉 순서가 가로로 하든 세로로 하든 상관없는데 부호가 음수 나온다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뺀 다음에 부호 날려주면 돼. 이게 공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넓게 나와요. 이게 증명이 책에 돼 있지만 되게 어려운 증명이기 때문에 쓸 데가 없고요. 사용공식은 외워 쓰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S든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좌표를 1, 1 2, 2 3, 3 그 다음에 맨 처음 걸 한 번 더 쓰라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계산 어떻게 해? 2분의 1 절대값 남겨놓고 오른쪽 대각선에 곱 마 6 뿔 3 뿔 1 여기서 빼라고. 뭘 빼? 오른쪽 대각선. 그러면 마 1 마 2 마 9야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2분의 1에 계산 어떻게 돼? 계산하면 이거 얼마야? 4 마 2 계산 얼마야? 12요. 12 원래 12 그러면 넓이가 얼마야? 넓이가 5네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자취해방 정식 할 건데 자취해방 정식 뭡니까? 라고 보면 어떠한 점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점을 또 동점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점이 움직였는데 쭉 움직였더니 그 자취를 쭉 따라가 봤더니 다 완성시켜 봤더니 어떠한 도형의 방정식을 이루더래. 우리가 그런 계열을 그런 문제를 자취해방 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자취해방 정식은 실제로 풀이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할 거고 일단은 다른 자방이 나왔을 때 다시 풀어볼 거고 일단은 기본 풀이 먼저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자취해방 정식이 등장하면 우리가 기하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디에라고 물어본다면 무조건 세 손가락 안 쓰는 게 자취해방 정식입니다. 자방은 짱 어려워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스텝 1은 움직이는 점을 동점이라고 부르는데 움직이는 점을 라지 x, 라지 y로 두는 겁니다. 항상 움직이는 점을 선생님 y가 너무 t 같아요. 움직이는 점을 항상 라지 x, 라지 y로 놓는데요. 스텝 2 x, y에 관계식을 세우면 그게 내가 찾고 싶은 자방입니다. 그래서 항상 움직이는 점을 라지 x, 라지로 놓고서 라지 x, 라지 y에 관계식을 세우면 자방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 문제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능선입니다.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내가 보통 그릴 때는 좌표평면을 잘 안 그린다고 했어요. 귀찮아서. 필요하면 구하고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그립니다. 내가 앞에 친구를 L1, 뒤에 친구를 L2라고 하고 그냥 대충 L1과 L2를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릴 거라고. 안 맞아. 기울기 안 맞거든? 대충 그릴 겁니다. 어차피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무조건 한 점 만나야 다음이 발생해요. 한 점 안 만나면 수직과 평행, 일치 이런 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그렸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음 두 직선에 각 2등, 봐봐. 좀 이상하거든? 각 2등분선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같은 거리에 있는 자방이거든? 같은 말입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2등분선은 다음 두 직선에 대해서 같은 거리에 있어요. 뭔 소리냐? 어떠한 두 직선이 있어. 걔를 각 2등분을 때렸어 이렇게. 그러면 그 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요거거든. 어떠한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뭡니까? 걔는 뭐예요? 라고 찾고 싶단 말이야. 이 말과 얘는 그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L1과 L2까지 거리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야. 두 직선의 각 2등분선 방정식은 항상 그 각 2등분선 방정식에서 각각의 직선의 거리를 구하면 항상 거리가 똑같습니다. 왜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랑 여기를 뭐 O, A, B라고 하면 OPB, OPA가
합동이에요. RHS 합동입니다. RHA구나. 각 똑같고 공통 직각 RHA 합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PA랑 PB가 항상 가능성이 없겠네. 그래서 문제가 각이동선이라고 줄 수 있고 같은 거리에 있는 자방이라고 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똑같이 풀어요. 어떻게 푸냐? 그럼 결국은 나는 P는 다음 직선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이든 찍히면 무조건 거리가 똑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P의 자취가 뭡니까? 가등분선 같은 거리가 되는 점들의 모임. 그러면 내가 P를 라지 X, 라지 Y로 놓고 라지 X, 라지 Y의 관계식을 찾으면 답이에요. 근데 P는 어떻게 된다고? PA까지의 거리와 PB까지의 거리가 항상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얘를 만족하는 관계식 찾으면 XO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고 답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P에서 A까지, P에서 B까지 수서가 여기 아이고 여기 A, B 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그러면 PA는 어디부터? P, 라지 X, 라지 Y부터 어디까지? L1, EX 빼기 Y 빼기 1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거든. 얘에서 얘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때리면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제곱 분의 대입이니까 절대값 2 라지 X 빼기 라지 Y 빼기 1은 PB는 뭐야? PB는 마찬가지 P 라지 X 라지 Y부터 다음 L2 X 더하기 2Y 빼기 1은 0까지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란 말이야. 그럼 때리면 마찬가지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루트 분의 절대값 대입이니까 라지 X 더하기 2 라지 Y 빼기 1이야. 그러면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분모 사라지고 결국은 절대값 2 라지 X 빼기 2 라지 Y 빼기 1은 절대값 라지 X 더하기 2 라지 Y 빼기 1 얘를 풀면 답입니다. 요 풀면 답이야.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면 원래 절대값의 정석 플레이는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두 번 푸는 게 답이야. 그러면 양분에 있기 때문에 얘도 뿔마 그럼 종류가 4개 나와요. 뿔뿔 마마 뿔마 마뿔 4가지 4번 풀어야 돼. 잘 보면 뿔뿔과 마마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뿔뿔도 마마가 사라지기 때문에 뿔마 마뿔도 마찬가지 얘랑 그냥 똑같단 말이야. 똑같으니까 뿔뿔일 때랑 뿔마일 때랑 두 번만 풀면 그 두 개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왜 두 개 나오죠? 라고 말하면 우리가 각 이등분선은 예각을 2등분할 수도 있지만 다음처럼 둔각을 2등분하는 친구도 각 2등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어떠한 두 개의 직선에 각 2등분선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예각이가 둔각이거든. 그럼 두 개 구하면 보통은 하나의 기울기 양수고 하나의 기울기 음수야. 근데 내가 정확하게 안 그리잖아? 돌아가는 그림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 찾은 다음에 그냥 양수가 양수, 음수가 음수라고 그냥 구분해주면 됩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답이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뿔뿔. 뿔뿔은 둘 다 뿔뿔이니까 절대값이 그냥 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산해주면 x 빼기 3y0 그리고 답을 일반형으로 쓰나 표준형으로 쓰나 답은 똑같이 답인데 꼭 y는 꼴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 라지를 쓴 거지 답 쓸 때는 스몰로 바꿔서 x 빼기 3y는 0이라고 적어야 돼요. 이걸 굳이 y는 3분의 1 x라고 적을 필요는 없지만 이 친구는 기울기가 양수였던 친구였네. 2번은 앞에 건 플러스 뒤에는 마이너스. 여기는 그대로 나오고 이 마이너스 붙여서 넘겨서 해주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인데 마찬가지 스몰 바꿔주면 답인데 마찬가지로 y 등꼴로 쓰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데 마찬가지 이렇게 써도 답이고 이렇게 써도 답이야. 근데 하나가 기울기 양수 나오고 하나가 기울기 음수 나오죠. 그래서 답이 두 개입니다. 근데 뭐
마지막에 길게 양수인 걸 구하세요. 그럼 양수인 고르면 되고 음수인 고르면 구하세요. 음수 고르면 됩니다. 얘는 빠르게 푸는 방법이 없고요. 항상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원의 방정식. 원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둥그런 거요. 이러면 중딩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정확한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원의 방정식의 정의는 어떠한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걸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점들의 모임이란 말과 점들의 자취란 말과 점들의 집합이란 말과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합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모임이라고 쓰는 거고 옛날에는 집합 혹은 자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원은 정의가 뭐냐면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자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 정의할 수 있는데 한 정점이 있으면 걔를 보통 O, C, A, B 보통 정점이 뭐예요? 정지된 점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어떤 점 C가 있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모으면 뭐 될까? 를 하면 결국 뭐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5원이 되더라. 그러면 이 같은 거리를 뭐라 불러?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 정점을 우리가 원의 중심 타원 아니에요. A, 0 다음에 같은 거리 반지름이라고 정의 내리죠. 그럼 이제 모임 자취니까 움직이는 점을 P 내가 지금 중심을 센터 C라고 놓고 있는 거고 자취를 x, y. 즉 우리가 지금 모임 자취니까 움직이는 점 동점이 P인 거고 정점이 C인 건데 항상 이제 알파벳에 의미가 붙어 있는 건데 x, y들은 동점, a, b들은 정점을 많이 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중심 C, A, B로부터 P까지 x, y까지 거리가 항상 R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은 뭐 될까? 즉 CP의 길이가 항상 R이 될 때 그때 XY 관계식이 XY의 자방이니까 그것이 바로 원방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양쪽 제곱 해주고 CP의 길이는 얘에서 얘까지 거리기 때문에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은 R제로 등장하는데 그러면 얘가 뭐냐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항상 어떠한 도의 방정식은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인데 항상 표준형은 제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다음 친구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정보 원은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뭘까? 당연히 중심 반지름입니다. 중심과 반지름을 주는 꼬라지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부르고요. 그러면 x 빼기 a제곱, x 빼기 b제곱 즉 다음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든 x가 중심 a y 빼기 b의 제곱을 0으로 만드는 y가 b 기본형은 제일 쉬운 버전을 말하는데 중심이 0,0 반지름이 r인 원을 기본형으로 부르는데 그러면 x제곱 즉 완전제곱식을 바꿨을 때 걔를 0을 만든 x, 0을 만든 y가 중심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기본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 얘를 되게 많이 씁니다. 기본형을 이쁘잖아. 중심 0,0인 원을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중심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부르는데 단위원은 지금 잘 안 나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 기본 단위가 되는 원을 뭐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기본형도 단위원 비스무리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본형이 제일 이쁘기 때문에 제일 자주 나오고 기본형에 관련된 공식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형, 기본형, 마지막이 일반형이거든. 그러면 일반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반형 보통 노잼 친구를 일반형으로 불러요. 그래서 형은 뭐냐라고 하면 표준형이 전개된 꼴이 일반형이야. 이거 전개 때리면
이거 정리하면 뭐밖에 안 남냐면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는 이거밖에 안 남아요. 전개하면 결국은 x제곱의 개수 y제곱의 개수 x에 대한 1차식 y에 대한 1차식 상수거든. 그래서 이게 원방이 일반형이야. 그러면 우리가 원해방 정식의 표준형, 기본형, 일반형, 기본 꼬라지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일반형은 쓸데기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형은 3점 줄 때 원해방 정식을 찾으세요 빼고는 잘 안 쓴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일반형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같은 계열을 2차 곡선이라고 불러요. 2차 곡선 중에서 즉 2차식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방정식을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원을 하고 있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근데 x제곱 y제곱의 계에서 똑같을 때가 실제로 원입니다. 뭐 일형 붙으면 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항상 일반형은 쓸데기 없기 때문에 다음처럼 바꾸면 표준형이 돼요. 그래야 중심 반지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형이 주어진다면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는 0 다음 친구가 뭔데? 라고 물으면 쓸데기가 없어. 그래서 다음 친구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는 x-1로 필요한 게 뭐냐면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y를 해주면 되겠죠? y제곱 플러스 4y는 4 필요하니까 빼기 4 해줘야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결국은 좌변에 플러스 1과 플러스 5가 붙었기 때문에 우변에 플러스 5 붙여주면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중심이 보이기 때문에 일반형이 주어진다면 x도 완전 제곱식, y도 완전 제곱식 바꿔야 됩니다. 필요한 게 절반 제곱, 절반 제곱. 그러면 왼쪽에 5도 해주고 오른쪽에 5도 해주고 이러면 x 빼기 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은 5라고 쓰면 우리가 다음 친구를 거꾸로 읽을 수 있으면 돼요. 다음 친구는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뭐냐라고 하면 오른쪽엔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5예요. 세상상 우리가 일반형이 등장하면 표준을 바꿔 풀 건데 만약에 문자가 낑겨 있으면 반지름이 음수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걔는 원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문자가 낑겨 있는 일반형 중에서 다음 친구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표준을 바꿔서 반지름이 양수일 때만 실원이라고 해서 원이 될 수 있고요. 반지름이 0이면 점원, 반지름이 음수면 허원인데 점원과 허원은 고등학교 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양수일 때만 원이다. 중심 반지름 알면 원방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면 x가 2면 x 빼기 2의 제곱 y제곱식을 0으로 만들게 y 더하기 3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 항상 반지름의 제곱이야. 중심이 원점이니까 기본형이죠. x제곱 y제곱 반지름이 루트이니까 2라고 쓰면 되겠죠. 거꾸로 마찬가지 줍니다. 이렇게 다음 그림을 줘도 다음 친구는 중심이 다음 친구는 뭡니까? 라고 하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구나. 마찬가지 다음 친구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중심이 4, 3이고 반지름이 2인 거네. 중심 반지름 알면 원방 안으로 마찬가지니까 시간 알아서 세울 수 있겠죠? 마찬가지 우리가 원해방정식의 일반형 x제곱 ax by 더하기 c는 0이 원해방정식 일반형입니다. 그러면 일반형은 쓸데가 없기 때문에 항상 표준을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얘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원해방정식의 결정 조건을 알려주기도 하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결정 조건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하나로 결정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점이거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방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원의 결정 조건이 뭐냐면 서로 다른 세 점입니다.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원의 결정 조건이에요. 즉 어떠한 세 개의 점이 있으면 이 A, B, C를 지나는 원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이거든. 다음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는 0이면 미수가 3개야. 미수가 3개라는 건 3개의 점을 알아야 다음 원이 한 개 짠 나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자가 3개니까 점이 3개 필요하다.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의 점이 원의 결정 조건인데 어떠한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면 다음 친구는 원이 생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 직선 위에 3개 점이 있으면 2개 준 거랑 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제하고 서로 다른 3개의 점이 있으면 원 하나를 결정한다. 다른 말로 삼각형 하나를 결정한다. 다른 말로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됐고요. 일단은 우리가 3개의 점을 주면 원방을 찾을 수 있는데 표지형이 아니라 일반형꼴 난 다음에 점 때려박아서 연립해서 ABC 찾으면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한 거 넘어가고 어떠한 원해방 정식의 일반을 주면 쓰레기가 없다고 항상 뭐 해주냐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완전제곱식이니까 x제곱 2x죠. 필요한 게 얼마야? 플러스 1입니다. y제곱 빼기 4y죠. 필요한 게 얼마야? 플러스 4죠. 그 다음에 이 친구 넘어가면 플러스 4. 플러스 1 했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4 했으니까 플러스 4. 그러면 x끼리 묶어서 y제곱식, y끼리 묶어서 y제곱식은 9니까 다음처럼 y제곱식으로 바꿔줘야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 있다. 그럼 중심은 마일 콤마 2, 반지름은 3이죠. 조심해야 돼요. 예. R제곱꼴이기 때문에 항상 루트 씌워줘야 합니다. 반지름은. 다음 식 2 원이 되도록 하는 K의 범위가 뭐니? 하면 원이 되려면 항상 반지름이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 낀 게 있으면 반드시 2차 곡선이라고 반드시 원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똑같을 때 원이 될 수 있지만 여차는 뭐 해줘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을 일단 바꿔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바꾸기 위해서 해주면 x끼리 묶어쓰고 y끼리 묶어쓰고 필요한 거 k 넘기고 1은 넘기려고 했는데 여기다 주면 되겠네. 그럼 예. 필요한 게 뿔4 해주면 끝났죠? 그럼 여긴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가 r제곱 그러면 r은 루트 마이너스 k 더하기 4기 때문에 반지름이 양수가 돼야 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k의 범위가 4보다 작아요. 항상 원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원 항상 뭘 요구한다? 지름 중점이랑 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좋네. 중심 센터 예. 3마이. 그리고 뭐만 찾으면 돼? 반지름. 반지름 쓰면 되는데 원부터 본격적인 기하거든. 그 예. 그림을 짱 열심히 그려야 돼요. 이해 안 되면 그리세요. 지금 원이 이렇게 있는데 센터 C가 3마이야. 그런데 그 위에 점 P가 6,1이야. 그럼 원의 정의 자체가 중심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반지름으로 일정하잖아. R이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원의 점까지 길이랑 똑같겠지 항상. CP의 길이가 반지름이고 반지름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떼면 되겠네. 예.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이니까 루트 18. 그러면 중심 반지를 알기 때문에 x 빼기 x좌표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라고 가면 되겠죠? 지름의 양끝점을 주더라도 그림을 이렇게 대충 그렇고 나면 중점하고 결국은 뭘 준 거랑 마찬가지인 거냐면 지름이 약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를 뭘 찾으면 돼? 중심 반지를 찾으면 돼요. 그럼 센터는 AB의 중점이겠죠? 네.
중심이 중점인 겁니다. 그럼 중점 공식 외웠나요? 예. 어떠한 두 개의 점의 중점 공식은 더해서 반띵이죠. C는 좌표를 중점 더해서 반띵, X 더해서 반띵, 예. Y 더해서 반띵 하면 중점이겠죠? 예. 그럼 중점이 뭐 나오니? C가 마이너스 2 무엇이라? 마이너스 2, 3 1,3 중심이 마일 3이라고 알았고, 그럼 CB나 AB가 뭐랄까? 뭐랄까? 반지름이야? AC가 반지름이니까 그럼 점과 점 사이 공식 때리면 루트 X좌표의 차이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제곱이죠? 그러면 내가 중심과 반지름을 찾았으니까 이제 중심 반지름 자꾸 안 찾을 거야. 중심 반지름 아면 원방 아는 거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X 빼기 X좌표.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안 하고 그냥 중심 반지름 찾으면 넘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원은 중심 반지를 알면 모든 걸 아는 거랑 마찬가지다. 어떠한 두 정점이 있고요.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하자.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방이래. 아폴로니우스 원 아니네. 미안합니다. 헷갈렸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은 중심 반지름인데 중심은 A, B라고 놓고 문제를 풀지만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그럼 중심에 조건을 주는 거잖아. 예. 헷갈리면 그리라고 했습니다. X축 위에 어떠한 점이 올려져 있으면 그 친구는 뭐가 0인 거야? X축 위에 있으면 Y가 0인 거야. A, B라고 놓고 문제를 A, 0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는 겁니다. X축 위에 있다. 어떠한 점이 X축 위에 있다. Y가 0이다. 그러면 거꾸로 Y축 위에 있다. X가 0. X가 0이다. 하나 더 할까? Y는 X 위에 있으면 그래서 X축 위에 있으면 A, 0 Y축 위에 있으면 0,A Y는 X 위에 있으면 중심 어떻게 놓고 가야 돼? Y는 X가 무슨 뜻이야? Y는 X Y랑 X랑 같다! A, A 뭐야 저게 원점 Y는 X 위에 있다. 뭐라고? 저게 원점을 지난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니까 내가 중심 C를 Y형이니까 A, 0에 놨죠? 예. 그 다음에 다음 친구가 뭘 지난대? 요걸 지난대? 예. 그림이 그래요. 중심이 뭐야? 중심이 C A, 0이거든? 근데 두 개 점을 지나요. 뭐 A라고 할까? 마이 4. 그 다음에 뭐 할까? B 2빵. 그러면 봐봐. 항상 대수적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냥 식세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기하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하가 먼저야. 원은. 그러면 다음 원이 있대. 중심이 X 위에 있으니까 났어. 12하고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항상 뭐 하면 돼? 같아요.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CA든 CB를 풀면 A가 나올 거고 A를 알면 반드시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점과 점 사이에 고리를 때리면 X좌표 차이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제곱은 X좌표 차이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틀렸죠? 틀렸네? 아니다 0 0인데 36 미안합니다. CA 맞죠? 예. CB 아 맞죠? 네. 그럼 전개 갖다 하면 되겠죠? 예. A제곱 4 더하기 4 20 들으실걸 A제곱 마 4A 뿔 4 지워지고 넘기면 8A가 마 16이니까 뭐다? A가 마이너스 2야. 예. 그럼 내가 중심 알았네. 중심 C가 마이 콤마 0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럼 CA의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11 합시다. 0이니까 얼마? 12길이 얼마야? 봐봐. C가 마이 콤마 0이고 B가 2 콤마 1이잖아. 예. X가 똑같거나 그러니까 어떠한 두 개의 좌표의 거리를 구하래. 근데 X가 똑같거나 Y가 똑같으면 그 두 개의 점은 1차원적 거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걔네 쉽거든? 뭐 하면 돼? 그냥 빼면 되겠죠? 네.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돼요. X에서 4. 4겠죠?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 아니까 원방 안 구할게. 예.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방을 찾으래.
그러면 이때만 원해방 정식의 일반형을 쓰는 거예요. 원방에 일반형을 쓸 때가 별로 없거든. 근데 세 개의 점 주고 원방 찾으래. 그럼 이때 일반형을 쓰는 겁니다.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는 빵. 그러면 일반형 줘놓고 대입 3번 하면 abc가 나와요. 그러면 원방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기본 문제니까 빵빵! 굉장히 행복하게 줍니다. 원래는 3번 1차 일방식 풀어야 되는데 빵빵 지우면 사라지고 다 사라지니까 C가 0이죠? 땡큐. 지웠어. 이 빵 지우면 X에 2, X에 0, Y에 2니까 0, 4, 아, 0, 2, B는 0. 너무 좋다. 그럼 B가 마이. 너. 마찬가지 마이 4, X에 마이 4, Y에 4, 16, 마이 A 8. 빼기 8은 0이니까 이 A는 얼마야? 이 A는 20, 12 그러면 다 찾았죠? 그리고 답을 굳이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일반형 나오면 일반형 쓰시고요. 표준형 나오면 표준 쓰면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일어나서 뭐 찾으라고 물어볼 때 뭐 반지름이나 중심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일반형은 표준형을 많이 바꾸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잘 나옵니다. 쉬운 건데 이게 점이 0이 많이 안 들어가면 열받아요, 되게. 근데 이거 풀어야 됩니다. 있던